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하는 건강이 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순이도 인사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를 준비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나요? 혹은 먹기 귀찮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브로콜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와 여러분이 어떻게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브로콜리를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세 가지와 브로콜리와 함께하면 안 좋은 최악의 궁합 세 가지, 그리고 꿀팁 레시피까지 과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브로콜리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채소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브로콜리를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여겼다고 해요. 특히 축제나 잔치에서 꼭 등장했던 채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는 원래 야생배추에서 시작된 작물인데요. 이를 개량하여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브로콜리입니다. 로마에서 먹던 브로콜리는 야생배추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야생배추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던 식물입니다. 사람에게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었는데 바로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등은 모두 이 야생배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브로콜리가 미국에서 슈퍼푸드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왜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졌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건강이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 브로콜리가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선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2018년 국제암연구소 IARC 발표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체내 디톡스 효소를 활성화하여 발암 물질 제거를 돕는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면역력 강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사실 브로콜리 100g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심혈관 건강 개선. 브로콜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는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소화 건강 증진. 브로콜리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분들께 딱 맞는 채소랍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기 건강을 최적화합니다. 브로콜리의 항염 작용.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의 뼈 건강 강화.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의 뇌 건강.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브로콜리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피부 건강 개선. 브로콜리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비타민은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베타카로틴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의 눈 건강 보호. 브로콜리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다이어트 효과. 저칼로리이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 덕분에 브로콜리는 다이어트 식단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또한 지방 연소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체중 조절에 기여합니다. 브로콜리의 디톡스 효과로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체내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는 간 건강 유지와 더불어 전체적인 체내 정화를 지원합니다. 우와, 브로콜리의 장점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면역력, 뼈 건강, 암 예방, 눈 건강, 그리고 소화 개선까지 돕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같은 채소네요. 작은 브로콜리 한 송이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브로콜리를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하네요. 여기서 잠깐!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올바른 조리법인데요. 브로콜리는 찌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끓는 물 속에 풍덩 삶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삶아 드시면 안 돼요. 브로콜리는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한데 이들은 물에 쉽게 녹아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삶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게 되면 건강하려고 먹는 브로콜리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얼마나 쪄야 할까요? 브로콜리를 찌는 최적의 시간은 5에서 7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최대한 보존된다고 해요.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브로콜리를 세척하는 방법과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건순이님.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브로콜리 세척법을 알아볼게요. 브로콜리를 세척하기 위해선 먼저 식초 또는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뒤 꽃부분이 물에 잠기게 담궈주세요. 브로콜리는 물에 둥둥 뜨는 성질이 있으니 꼭 집게와 접시 등으로 눌러서 10분 정도 담궈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흔들어서 헹궈주면 브로콜리의 꽃봉우리가 열리면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큰 그릇에 물을 다시 채우고 식초를 소주잔 반컵 정도 섞어줍니다. 식초 대신 소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소금물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의 줄기를 잘라내고 꽃송이를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씻을 때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줄기도 얇게 슬라이스 썰어서 드실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준비한 식초 물에 브로콜리를 담가주세요. 약 5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너무 담궈두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꼭 5분 정도만 담그기를 추천드려요. 브로콜리 보관 방법. 브로콜리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관 방법을 통해 오래도록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는 브로콜리 보관법을 알아볼게요. 브로콜리는 쉽게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시 수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랩이나 키친타월로 감싸기. 브로콜리를 깨끗한 키친타월로 감싼 후 랩이나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통풍이 되는 채소 보관용 봉투. 브로콜리를 지퍼백 등 밀폐하지 않고 통풍이 되는 봉투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위 방법으로 냉장 보관을 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냉동 보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냉동 보관 방법은 손질 및 쪄준 후에 찬물에 빠르게 식힌 후 냉동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6개월 정도 보관 가능하며 요리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채소 이왕 또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브로콜리도 올바르게 조합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소화장애나 영양소 흡수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올리브 오일입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은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은 주로 단일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올리브 오일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올리브 오일은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이러한 비타민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브로콜리 자체에도 항산화 물질이 많지만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리브 오일은 브로콜리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는 때때로 쓴맛이 날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그 쓴맛이 줄어들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조리된 브로콜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다이어트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는 반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2번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의 최고봉인 것은 다 아시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죠. 비타민C는 브로콜리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BM철의 흡수를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철분을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레몬을 함께 먹으면 철분 섭취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철분 섭취는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레몬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첫 번째, 철분 흡수율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몬의 비타민C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BM철의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빈혈 예방과 에너지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능력 강화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과 레몬의 비타민C는 각각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 2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브로콜리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3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주된 영양소로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며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늘을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재료는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알리신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 유용합니다. 둘째,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마늘의 소화 효소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마늘의 소화 효소는 음식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초장입니다. 브로콜리에 초장 많이 찍어 드시죠? 아, 브로콜리의 초장은 진리예요. 브로콜리는 초장 맛이란 말이에요. 건순이님,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에는 좋지만 영양적인 면에선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초장은 주로 간장, 식초, 고춧가루, 설탕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은 맛을 더해주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초장을 함께 먹을 때 영양적으로 어떨까요? 첫째, 나트륨의 과다 섭취입니다. 브로콜리의 건강한 영양소가 초장에 포함된 나트륨과 결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장에 포함된 설탕과 식초는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식초는 위산을 증가시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브로콜리의 건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초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같은 다른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고 레몬즙은 비타민C를 추가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꿀팁 레시피. 꿀팁 레시피는 건순이가 소개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 디핑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 다진 마늘 끝입니다. 만드는 법이 정말 간단해요. 소스 그릇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4대 1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과 후추, 다진 마늘을 취향껏 넣어주시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올리브오일 소스 완성입니다.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회에다가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 소스이니 꼭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정말 풍미가 어마어마해요. 소스는 너무 간단해서 하나 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 레시피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재료가 들어가서 건강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재료는 브로콜리, 슬라이스 마늘,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살짝 약불로 마늘이 노릇해지고 마늘 향이 올라오면 손질된 브로콜리를 넣어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살짝 뿌려 간을 하고 중불로 올려 브로콜리를 빠르게 볶아주세요. 2분에서 3분 정도만 볶아주시고 원하시는 식감에 따라 더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건순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질환 환자.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로콜리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찌거나 삶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고이트로겐의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 꼭 적절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궁합 3번째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든 식품을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을 드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있고 심장판막 질환,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인데요.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비타민 K를 과잉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최대 3%가 비타민 K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이 장기간 섭취한 비타민 K 식품은 녹차, 브로콜리, 양배추, 완두콩, 케일, 시금치 등이었는데요. 비타민 K는 또 청국장, 양파즙, 포도즙, 대추차 등에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전문의와 비타민 K 식품 섭취에 대해 한 번쯤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예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일정량 섭취하되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응고제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슈퍼푸드, 채소의 왕인 브로콜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